입찰가 산정하는 게 마지막 단추를 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찰가를 도대체 얼마를 써야 수익이 나고 리스크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입찰가를 산정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팁을 좀 알려드릴까요?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단기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갑자기 규제가 좀 나오면서 이게 조금 문제이긴 한데 규제도 규제인데 입찰가 산정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일단은 입찰가 산정하는 게 마지막 단추를 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입찰가를 산정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팁을 좀 알려드릴까요?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입찰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입찰가를 쓰려면 시세가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입찰가를 산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저희 공매 회원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물건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게 얼마 써야 되냐라고 여쭤보셨어요. 제가 시세가 얼마인가요 했더니 아직 조사는 안 됐는데 그냥 대략이라도 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입찰가를 말씀드릴 수가 없겠죠. 이것처럼 입찰가를 산정하려면 제일 우선돼야 되는 거는 시세가 얼마인지가 명확하게 나와야만 해요. 그러면 오늘은 시세가 정리됐다라고 했을 때를 가정하고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우리가 입찰가를 쓸 때는 시세보다 낮게 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취등록세, 법무사 비용, 중개 수수료, 대출 이자, 그리고 이자를 갚을 때의 중도 상환 수수료, 또 수리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너무 많은 비용들을 공제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요, 나중에 내야 될 양도세도 공제하는 분도 계시고 교통비, 커피값, 명도비, 품위 유지비, 낙찰받은 낙찰 턱까지 계산까지 해야 되니까 너무 많은 비용들을 공제하고 내가 얻어야 될 진짜 수익 부분까지 공제를 했을 때 본인의 입찰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의 대부분 하시는 입찰가 산정의 방법인데요.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경우입니다. 이렇게 산정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 수익이 사실상 확정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 마음이 편해요. 이 입찰가를 쓰면 더 이상의 리스크가 날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찰가를 써서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손해가 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수익은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용을 공제할 때도 너무 많은 비용을 다 제외해버리면 입찰가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보수적인 입찰가가 나오게 되면 경쟁에서 패찰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반드시 나가야 하는 기본 비용들은 공제를 하되 부수적인 비용들은 너무 많이 보수로 잡지 말자라는 게 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만 하는 비용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취등록세와 법무사 이전 비용입니다. 취등록세는 보통 기본적으로 1.1%를 가정했을 때 보통 법무 비용이 따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비용을 합쳐서 낙찰가의 1.8% 정도를 차지하는 게 평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쓸지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이 비용은 공제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요, 이자 3개월치입니다. 대출을 일으킨다 했을 때 우리가 잔금 납부하는 순간 이자가 발생되는데 잔금 납부한다고 해서 바로 내 거가 되진 않아요. 영도 절차도 있고요. 매각할 때까지의 기간도 있기 때문에 평균 최소 3개월 정도는 이자를 산정해두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대출을 우리가 갚게 된다 하더라도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게 또 발생을 해요. 보통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까지 공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꼭 들어가면 좋은 게 수리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리비는 과도한 수리비가 아니라 반드시 해줘야 되는 필수 요소인 도배, 장판, 간단한 페인트 칠이나 등 교체 정도를 산정을 해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리비를 보통 200만 원 정도만 산정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들은 충분히 감당이 가능합니다. 이자 3개월치 잡았는데 더 길어질 수가 있잖아요. 길어질 수도 있죠. 감안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이자 1년치까지 산정하면 마음은 편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또 낙찰가는 떨어지겠죠. 여기서 본질은 내가 얻어야 될 수익을 고정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의 수익을 벌고 싶지만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죠. 1,000만 원을 산정했지만 한 2, 3개월 정도 걸려서 이자가 2달 정도 나간다 하면 나한테 떨어진 게 800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빨리 팔리면 1,100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수익을 고정시켜서 이걸 받아야 돼 라고 해버리면 입찰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 유동적인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공식처럼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다 비슷한 입찰가가 나오잖아요. 비용을 산정하는 것들이 아주 천차만별 너무 크지는 않겠죠. 하지만 가장 커다란 차이가 나는 건 각자가 생각하는 수익의 액수에서 차이가 나요. 어떤 분은 나 이 물건으로 500만 벌어도 돼야, 어떤 분은 난 1000만 원은 남아야 돼 처럼 각자의 생각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입찰가들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높게 받아가는 분들은 그분들만의 이유가 있겠네요. 그렇지, 잘 얘기했어요. 높게 받아가는 분들은 자신만의 관점과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장 초보분들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높게 받아간 사람이 왜 그 가격에 가져갔는지를 분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주관적인 부분이다 보니 내 관점에서 분석하면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안 맞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이 경매 시장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는 고립됩니다. 나만의 생각에 갇히게 돼요. 항상 내 말만 정답이어야만 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 사람이 너무 나만 생각하면 세상 살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쉽지 않잖아요. 경매를 할 때 저 사람의 관점은 있고 내 사람의 관점도 있다. 그걸 존중해주고 나도 내대로 존중하고 이러면서 경매를 수익내야 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수익 산정을 해서 입찰가가 나오게 되는데,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입찰가를 조금 더 근접하게 맞출 수 있는 훈련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모의 입찰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모의 입찰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내가 입찰은 하지 않더라도 그 주변에 해당 빌라가 어느 정도 시세가 되겠다라는 걸 감을 잡아보고 실제로 입찰한다는 가정하에 입찰가 작성까지 해보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실제 화면을 통해서 연습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제가 미리 물건을 띄워놨는데요. 오늘 제가 이 물건의 손품을 한번 팔아드릴게요. 그러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물건이 얼마 정도의 입찰가를 써야만 낙찰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댓글에 달아주시면 여러분들이 결과를 바라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현재 이 빌라는요, 관악구에 있는 빌라입니다. 건물 면적은 9평이니까 투룸 물건일 거예요. 보존 등기일은 2019년식이기 때문에 현재 6년 정도 된 빌라입니다. 건축 도면을 봤을 때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이 일대에서 어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지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이 2억 9천에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물건들이 거의 2억 9천에서 9,500선에 나와 있고요. 이 물건의 시세를 2억 9천이라고 가정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의 입찰가를 쓰실까요? 한번 댓글에 달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연습을 매일매일 하루에 한 건씩만 모의 입찰 연습을 해두시면 이 정도를 써야만 낙찰이 되는구나 라는 감이 생기시기 시작할 겁니다. 입찰가 산정이라는 것은 참 어렵기도 하고 모호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수익과 욕심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야 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연습해보고 경험을 쌓는 일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입찰가 산정의 포인트, 필수 비용은 공제를 하되 너무 과도한 비용까지는 우리가 산정하지 않아야 된다. 이 연습을 하기에 좋은 방법은 모의 입찰을 많이 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의 입찰을 연습하실 수 있도록 저희 딱 쉬운 경매 카페에 별도의 메뉴를 만들어 두었어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모의 입찰할 수 있는 훈련하는 장소도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여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건이 실제 낙찰이 됐을 때 가장 근접하게 입찰가를 써주신 분께는 제가 쓴 전자책을 무료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라는 건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갈 길을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폐차를 하고 입찰가 산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를 바탕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